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도형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지난번에 그 공부한 내용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에 지난번에 한 걸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센트럴 포스, 중심력, F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R 제곱분의 K에 K자 이렇게 썼죠.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힘에 의한 이제 운동을 다뤘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중심력이기 때문에 보존력이고 또 동시에 결과적으로 2차원 운동을 한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2차원 좌표를 도입해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K 오브 R 제곱에다가 더하기 L 제곱 오브 MR 3승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고, 여기 이제 L은 앵귤러 모멘텀이죠. 요거는 MR 제곱 세타 도트로서 일정한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총 에너지는 2분의 1 MR 도트 제곱 더하기 요 이제 뭐 중력에 해당되는 거죠. 요것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는 K 오브 R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원심력이라 그랬죠. 원심력에 해당되는 건데 센트리퓨걸 포스. 요것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는 L 제곱 오브 EMR 제곱에서 요 전체를 합쳐 가지고 우리가 U 이펙티브다.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고요. 요거는 당연히 카이네틱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그래서 요 두 개는 일정한 값으로 주어진다. 이것도 일정하죠. 자, 근데 이제 요 방정식을 푸는 게 관건인데 이게 이제 쉽게 안 풀리죠. t 함수로 놓고 풀려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사실 요 식에서 우리가 rt를 알면은 요 식으로부터 세타 t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rt 세타 t가 알려져 있다면은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t를 소구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요거로부터 R 세타 관계식이 나옵니다. R 세타 관계식. 막 이론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이는 게 아니고 각도 세타가 변할 때, 참고로 세타 도트가 여기 요 식을 보면 알지만 L이 딱 주어지면요. L이 물론 0이 아닐 때를 지금 간주합니다. L이 딱 주어지면은 세타 도트는 요 L 값에 의해서 양수든지 음수든지 딱 정해집니다. R은 절대로 네가티브가 안 되죠. M은 질량이고요. 그래서 L이 양수면은 세타 도트도 양수니까 항상 세타는 쭉 증가한단 말이죠. 쭉 증가 함수가 되는데, 물론 L이 네가티브면은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둘 중 하나인데 어쨌거나 쭉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할 때 R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세타가 변할 때 R이 어떻게 주어지느냐는 올빗을 결정하는, 그래서 올빗을 찾는 거죠. 말하자면 요거를 목표로 삼아 가지고 요 식이 만족하는 요 올빗이 만족하는 식을 찾으면은 재밌게도 요 r분의 1을 u라고 두면 식이 아주 깔끔하게 됐죠. 그래서 d 스퀘어 u 오브 d 세타 스퀘어 더하기 u가 마이너스 mk 오버 l 제곱이라는 아주 간단한 식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풀 수가 있죠. 요거 풀면은 결국 이제 u 이꼬로 u는 이제 1 오브 r인데 요거 이꼬로 b 요걸 b라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계속 쓰기가 복잡하니까 요걸 b로 둡니다. 그래서 b 더하기 그 다음에 a 이제 코사인 요 세타 빼기 세타 제로가 일반적인데 뭐 어차피 근접점을 갖다가 가장 가까운 점을 세타 제로로 잡아주면요 뒤에 세타 제로 안 써도 됩니다. 요 a는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죠. 그리고 b는 방금 주어진 요 L 제곱분의 MK에 마이너스 붙인 그게 B 값이고요. 요거는 이제 초기 조건에서 주어지고 A도 물론 이제 이 에너지로 주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관계식은 다 찾았는데
참고로 써놓을까요? b는 마이너스 mk 오브 l 제곱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a는 찾아놓은 거니까 그건 다시 쓰진 않겠습니다. a를 쭉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루트 요 b 제곱이죠. b 제곱인데 뭐 그냥 제곱을 씁시다. 제곱에다가 l 사성이 되죠. 더하기 l 제곱분의 2m입니다. 2자입니다. 그래서 l과 e는 초기 값에서 주어지죠. 이게 상수이기 때문에 l과 e가 상수라고 적어놨죠. 여기 l과 e는 일정하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초기 값에 의해서 주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초기 값.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구한셈이죠. 이제 여기에 우리의 말하자면 이제 여기에 우리의 솔루션입니다. 이제 r로 쓰면은 r을 갖다가 세타 함수로 써주면 요거는 1 over b 더하기 a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올빗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세타가 변할 때 r이 어떻게 변한다는 건데, 근데 여기 이제 b 값하고 a 값은 초기에 요 앵귤러 모멘텀하고 에너지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관련된 도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여기에 이제 이 보여줄 수 있는 도형이 무슨 결론을 얘기하면은 타원 엘립스라 그러죠. 또는 쌍곡선 하이퍼볼라라 그러죠. 그리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이제 포물선도 가능합니다. 패러볼라. 요 세 가지 패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타원하고 쌍곡선하고 요 포물선을 나타내는 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요 이제 형식을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하죠. 1 over b 더하기 a 코사인 세타. 그래서 세타가 변할 때 분모가 변하죠. 그러니까 레디어스도 변한단 말이에요. 참고로 a는 양수고요. a는 딱 우리가 여기 a 나와 있죠. 요 식으로부터 a는 양수입니다. 요거는 딱 기억하시고. 근데 b는 불행하게도 요 식을 보시면은 m하고 l 제곱은 양수지만 l은 뭐 음수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곱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k가 중력일 경우에는 마이너스인데 k가 마이너스니까 b는 플러스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쿨롱 포스 같은 경우에는 k가 양수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꼭 중력만 다루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b가 다양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엘립스 타원부터 출발합시다. 자, 타원의 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타원의 식. 첫 번째 타원부터 출발할까요? 1 타이틀 붙입시다. 자, 타원은요. 요렇게 이제 보통 그리죠. 그래서 초점이 두 개 있고요. 그럼 요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원인데 찌그러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포커스 초점이 두 개 있는데 하나를 F라 그러고 나머지를 F 프라임이라 그러겠습니다. 자, 요 F에서 요 타원 상의 한 점,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때 요 각도를 세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를 R이라 그러겠습니다. 거리를. 자, 그러면은 요 타원의 곡선상에서 요 점이 쭉 움직일 때 R과 세타가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느냐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 중심점에서 요 끝점까지 요 거리를 A라 그럴까요? 요 거리를 A라고 그러겠습니다. 요건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요까지 요 거리 요건 이제 A라고 이렇게 잡읍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타원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이제 방법은 F하고 F 프라임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한 요 타원 상의 한 점까지 연결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해가 선이 두 개 나오겠죠. 요 이제 F에서 요 타원점까지를 R이라 그러고 F 프라임 다른 초점에서 거리를 R 프라임이라 그러겠습니다. 그랬을 때 R하고 R 프라임 두 개 더한 값 있죠. 요거를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자, 요 이제 요 끝점 있죠. 요 끝점. 요 점을 갖다가 요걸 X축이라 그럴까요? X축 상으로 싹 옮기면 요걸 Y축이라 그럽시다. 참고로 R 세타에 이 기본 점을 갖다가 원점으로 안 잡았다는 거를 조심하세요. 여기서 요 점의 좌표를 XY로 찍었을 때 X가 R 코사인 세타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R 세타라고 잡은 요 파라메타는 초점에서 타원 곡선까지 곡선 상의 한 점까지의 거리를 R로 잡았고 그때 X축하고 만드는 각을 세타라고 잡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 점을 갖다가 요 저 타원주 상의 한 점을 X축으로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R 프라임이 뭐가 됩니까? R 프라임이 F 프라임에서 요 끝점까지 요 끝점을 여기 끝점을 갖다가 파란색으로 표현합시다. 요 끝점 요 이제 요 까만 점이 요 점을 갖다가 요렇게 옮긴 거죠. 요를 옮기게 되면은 R은 뭐가 되느냐? 바로 F에서 요 파란 점까지고 R 프라임은 F 프라임에서 파란 점까지죠. 그래서 F 프라임에서 파란 점까지 더하기 F에서 파란 점까지 하면은요. F에서 F 프라임까지 거리에다가 F에서 파란 점까지 거리가 두 번 되죠. 근데 F에서 파란 점까지 거리가 요 거리 두 개가 똑같죠. 요걸 녹색으로 할까요?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똑같죠. 그러니까 F에서 F 프라임까지 하고 요 녹색 거리 두 개가 바로 2A가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2A가 되도록 요 2A가 되는 경우 어느 경우냐면은 요 원주상의 점이 파란 점에 왔을 때 근데 이게 이제 파란 점에서 벗어나 가지고 세타 값이 이제 0이 아니죠. 쭉 변하더라도 요게 계속 유지하도록 요렇게 만든 도형을 우리가 타원이라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두 점을 X축상에 이 중심이 이제 원점이 되도록 두 점을 잡아가지고 실을 갖다가 길이가 2a 되는 실을 갖다가 이렇게 양 끝점을 갖다가 하나는 F에 하나는 F 프라임에 고정시켰죠. 그래가지고 그걸 탱탱하게 해가지고 그 실이 이제 요 타원 주상에 딱 닿도록 돼가지고 거기에 연필을 꼽아가지고 삑 돌린 거죠. 돌리면 나오는 그래프가 바로 타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이제 실의 길이는 2a고요. 2a니까 자동적으로 요 타원주상의 점이 x축에 딱 놓일 때는 딱 그게 바로 그러니까 A 되는 그게 원점에서 A 되는 위치에 딱 떨어진다는 거 방금 내가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쭉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참고로 여기 이제 여기에 요거를 뭘 쓴색으로 녹색이었으니까 노란색으로 할까요? 요 글이죠, 요 글이. 요 글이는 A 곱하기 엡실론이라고 써줍니다. A 곱하기 엡실론. 그래서 이 엡실론 까만색으로 쓰겠습니다. A 엡실론 노란색 여기에 이게 바로 원점에서 초점까지 거리죠. A 엡실론이 초점까지 거립니다. 중심점에서 F든 F 프라임이든 좌우 대칭이 되니까 F까지 거리다. 자, 그러면요. 요 거리가 뭐냐? 요 거리가 뭐가 되느냐 봅시다. 요 거리는 요 이제 원주상의 점을 요 점으로 가져옵니다. 요건 다시 요 빨강색으로 가요. 여기 나왔을 때 요 실이 팽팽하게 탱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건 좌우 대칭이 되죠. 그래서 제가 점선으로 찍은 빨강색의 거리는 뭐가 됩니까?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포커스까지 거리는 A 엡실론이죠. 그래서 요 거리를 보면은 요걸 우리가 보통 B라고 놓거든요. B 까만색 합시다. 그러면 B 제곱 더하기 A 제곱 엡실론 제곱이 A 제곱이 되는 거예요. A는 빗변 길이고, 그다음 원점에서 포커스까지는 A 엡실론이고, 원점에서 저 Y축에 만나는 점까지는 B죠. 그래주면 B는 어떻게 되느냐? B 제곱 이꼬로 A 제곱의 1 빼기 엡실론 제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A 엡실론의 초점은 A보다 안쪽에 있으니까 엡실론 값은요 0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1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값을 가집니다. 엡실론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엡실론이 0이면은 포커스하고 포커스 프라임 두 개가 딱 들어붙어가 원점이 돼버리죠. 그래서 엡실론이 0이 돼버리면은 엡실론 0 되면 A하고 B가 똑같아져 가지고 이건 1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1은 뺍시다. 편의상. 이 꼬루도 집어넣어가 1도 포함된다고 해도 상관없는, 다원은 1에 특별한 경우다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되면 안 되죠. 이런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엡실론이 A니까 포커스 두 점이 바로 X축상에 있는 거죠. 그래 되면은 실의 길이가 이미 2A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기 때문에 실 안에다가 연필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당기봐야 직선밖에 안 나오죠. 그거는 타원으로 보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 도형을 이제 딱 중요한 부분은 삼각형이에요. 지금 그린 요 까만 삼각형, 요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 그 삼각형에 코사인 법칙을 적용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로 두면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요건 R이고, 요건 R 프라임이고, 그렇죠? R 프라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오른쪽이 세타니까, 요게 세타니까, 안쪽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 다음 요 점이 F 프라임이고, 여기 F이기 때문에 요 밑변 거리는 얼마입니까? 요 거리는 A 엡실론이 좌우로 있으니까 2A 엡실론이죠. 2A 엡실론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 써주면은 R 프라임의 제곱 이꼬르 R 제곱 더하기 2배A 엡실론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R 곱하기 2A 엡실론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테타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바로 R 프라임하고 R이 만족하는 식입니다. 제가 근데 이 식에서 R 프라임은 2A 빼기 R이죠. 요걸 여기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좌변은 2A 빼기 R의 제곱 이꼬르 R 제곱 더하기 이제 쫙 풀어주겠습니다. 4배 A 제곱 엡실론 제곱 빼기 여기 2하고 2가 있으니까 4가 되죠. 4가 되고 RA 엡실론이 되고, 그 다음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파이를 없애줬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게 식이죠. 이제 요 좌변이 뭐냐면은 요 좌변을 전개하면은 이꼬르 4배 A 제곱 마이너스 4배 AR이 됩니까? 더하기 R 제곱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똑같아 하는 게 바로 R하고 세타의 관계식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보시면 R 제곱이 상쇄되고 없어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돈하면은 오른쪽에 요 R 디펜던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R 제곱 없앱시다. 4배 A 제곱 빼기 4AR 이꼬르 R 제곱은 없어졌고요. 4배 A 제곱 엡실론 제곱 더하기 4배
R A 엡실론 코사인 세타다. 자, 4자 다 없애도 되겠죠. 공통인수. 그 다음 R을 왼쪽으로 옮기고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R에 마이너스 RA 엡실론 코사인 세타 이꼬르 A 제곱으로 이쪽으로 옮겨주면은 A 제곱 엡실론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됩니까? 여기 보면 A도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A도 하나씩 다 없앱시다. A 없애고 요 A 하나 없어지고 없어지죠. 그래주면은 이제 R로 묶읍시다. 묶으면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고 1 더하기 R은 없어졌죠. 엡실론 코사인 세타 이꼬르 A로 묶어내면은 엡실론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R은 뭐가 되느냐? 요 마이너스를 없애고 요 괄호 안에 요 차례를 바꿔버리면 되겠죠. 이 엡실론 코사인 세타가 분모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분자는 A에다가 엡실론 제곱 마이너스 1을 왼쪽에 마이너스 없앴으니까 1 빼기 엡실론 제곱으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 바로 포커스 한 점에서 그러니까 오른쪽 포커스죠. 그 거리는 R이고 X축하고 이르는 각도로 세타라고 했을 때 R 세타가 요 지금 제가 네모친 요 식을 따라서 쭉 움직이면은 이게 타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심할 거는 엡실론은 0과 1 사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모가 절대로 0이 안 되죠. 식을 보시면 왜 그렇습니까? 엡실론 1보다 작다 그랬죠? 엡실론 1보다 작으니까 엡실론 코사인 세타의 절대치가 커봐야 엡실론이죠. 작으면 마이너스 엡실론까지. 그 마이너스 엡실론 1 빼기 엡실론이 이제 말하자면 분모가 제일 작아질 텐데 여전히 0이 아니죠. 그러니까 R 값이 항상 파이나이트하게 유지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2파이만큼 돌아오면 딱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죠. R 값이.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게 바로 타원의 식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XY 좌표로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XY 좌표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의 식은 X제곱 오버 A제곱 지금 바로 제가 그림 그대로 이제 보면 Y제곱 오버 B제곱 이꼬르 1 여기에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의 식이죠. 이 두 개가 연결이 잘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연결시키려면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찍으면은 r 코사인 세타가 x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r을 갖다가 원점에서의 이 점까지를 r로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폴라 코디네이트가 r 세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r 세타 잡을 때 r은 포커스 한 점에서의 이제 원조상의 거리를 r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xy를 바꿀 때 조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는 뭡니까? 바로 a 엡실론 더하기 가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원점이고요. 요 포커스까지 요 거리가 이미 a 엡실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r이고 여기 세타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었을 때 요것에 xy 했을 때 x 좌표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x 좌표죠. 요게 바로 x 좌표죠, 요게. 그러니까 a 엡실론 더하기 r 코사인 세타가 바로 x입니다. 그래서 x는 a 엡실론 더하기 r 코사인 세타가 된다. y는 뭡니까? y는 그냥 r 사인 세타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r 세타를 찾아가지고 요 위에 우리가 찾은 요 식에 대입하면은 요 밑에 이제 xy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빨리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식으로부터 r 코사인 세타는 x 빼기 a 엡실론이고요.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는 y가 되죠.
양변을 제곱해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r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r 제곱 되죠. 좌변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요거는 x 빼기 a 엡실론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죠. 요걸 1식이라 그러고 요걸 2식이라 그러면 요거는 1제곱 더하기 2제곱 한 거죠. 이렇게 1제곱 더하기 2제곱 해가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r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루트 x 마이너스 a 엡실론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여기 딴 거 없죠. 코사인 세타만 찾으면 되죠. 일식으로부터 코사인 세타는 r분의 r은 방금 찾았죠. 루트 분의 x 마이너스 a 엡실론이다. 일리다 써줄까요? 그래서 r과 코사인 세타를 찾았습니다. 요거는 xy를 찾았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찾은 요 빨간 요 네모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요걸 여기 대입하면은 어떤 식이 나오느냐. 자, r 자리에다가 루트를 그냥 루트를 열어 씁시다. 간단하게. 루트 안에는 다 똑같으니까. 자, 요거 이꼬로 a1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은 상수로 놔두고 더하기 1 더하기 엡실론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요거죠. 요거는 x 빼기 a 엡실론 오버 루트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요 식을 이제 정돈해 봅시다. 자, 요걸 괄호로 치 가지고 요거 이꼬로 분자 분모의 루트를 곱해 줍니다. 그러면 분자에도 곱해 주고 루트가 되고 분모에 곱하면은 1 곱하기 루트 하면은 루트가 되고 더하기 엡실론 곱하기 x 마이너스 a 엡실론을 루트로 나눴으니까 그 루트를 곱하면은 분모가 없어지죠. 엡실론 x 마이너스 a 엡실론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루트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루트하고 똑같다는 거지. 여기 이제 주어진 식인데 루트가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주면은 좌변은 1이 남고요. 우변은 a 1 빼기 엡실론 제곱 오버 루트 더하기 엡실론 x 마이너스 a 엡실론 되죠. 즉 분자 분모가 같은 얘기죠. 따라서 a 1 빼기 엡실론 제곱은 루트 더하기 엡실론 x 빼기 a 엡실론 되고 이 루트만 남기고 나머지 옮깁니다. 그럼 a에 1 빼기 엡실론 제곱 빼기 엡실론 x 빼기 a 엡실론 이꼬르 루트가 되죠. 그래서 좌변을 계산해 보면 a 빼기 a 엡실론 제곱 마이너스 엡실론 x 더하기 a 엡실론 제곱이 되죠. 좌변이. 여기 상쇄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좌변이 뭐가 되느냐면은 이꼬르 a 빼기 엡실론 x가 돼요. 따라서 a 빼기 엡실론 x 이꼬르 루트 이제 안에 쓰겠습니다. x 빼기 a 엡실론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양변 제곱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엡실론 x 더하기 엡실론 제곱 x 제곱 이꼬르 오른쪽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죠. x 빼기 a 엡실론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인데 요거를 이제 쭉 제곱해주면 x 제곱 빼기 2xa 엡실론 됩니까? 그렇죠. 더하기 a 제곱 엡실론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죠. 이거 하나 한번 더 씁시다. 위에 거. 자, 요 식을 보시면요. 요 두 개가 상쇄되어 없어지죠. 상쇄되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x하고 y 의존하는 거는 다 왼쪽으로 옮기고 상수대로 오른쪽으로 옮깁시다. 그러면 x 엡실론 제곱 x 제곱 빼기 x 제곱 그 다음에 y는 요거 두 개는 해결됐죠. y는 빼기 y 제곱하면 되겠죠. 이꼬르 여기 남는 거는 a 제곱 엡실론 제곱 그 다음에 끝으로
a 제곱을 왼쪽으로 옮겨줘야죠. 왼쪽에 a 제곱을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예를 들면 이건 a 제곱, 이건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x 제곱으로 묶읍시다. 묶으면은 좌변은 x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x 제곱으로 묶으면은 엡실론 제곱 빼기 1 빼기 y 제곱 이꼬르 a 제곱 엡실론 제곱 빼기 a 제곱이 되죠. 자, 양변을 말이죠. 요건 요래 묶어줍시다. a 제곱에 엡실론 제곱 빼기 1. 양변을 요거로 나누겠습니다. 나누면 우변은 1이 되겠죠? 우변은 1이 되고 좌변은 x 제곱 엡실론 제곱 마이너스 1 오버 a 제곱 엡실론 제곱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 빼기 y 제곱 오버 a 제곱 엡실론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요건 약분이 되어 없어지죠. 그래서 좌변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x 제곱 오버 a 제곱, 요거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대신에 a 제곱 엡실론 제곱 더하기 a 제곱으로 씁시다. 더하기가 이거 빼기죠. 빼기. 여기 빼기입니다. 빼기 a 제곱이죠. 요것도 지웁시다. 요걸 일단 마이너스로 써주고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하다가 헷갈렸는데 요거죠. 그 다음 요거를 x 제곱, 요 좌변, 우변 안 써도 되는데 좌변은 이꼬르, 요거는 쓰지 맙시다. x 제곱 오브 a 제곱 그대로 있고 요걸 더하기로 써주고요. a 제곱 빼기 a 제곱 엡실론 제곱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b 제곱이죠. 아까 그 얘기죠. 앞에 한번 어디 써놓은 게 있나 모르겠다. 여기 어디에? 여기 보시면은 요 삼각형에서 여기 있네요. 요시. 여기 바로 요겁니다. a 제곱에 괄호 열고 1 빼기 엡실론 제곱하면 b 제곱이 되죠. 그게 바로 요식이죠. 여기에요. a 제곱으로 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b 제곱이 됩니다. 여기 b 제곱. 그래서 결국은 x 제곱 오버 a 제곱 더하기 y 제곱 오버 b 제곱이 1이다 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타원의 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타원의 식의 형태를 봤더니 이걸 xy로 쓴 것보다도 여기 이제 초점에서 초점이 이제 중요합니다. 초점에서 정의된 r 세타가 만족하는 식이 바로 이 식이 된다. 다시 한번 적을까요? 그래서 1 더하기 엡실론 코사인 세타가 분모 있고 분자는 a 1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 1 더하기 엡실론 코사인 세타. 여기에 이제 r이 이렇게 주어질 때 여기에 이제 바로 타원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찾았던 식하고 비교하면요. 뭔가 비슷하죠. 여기 이제 상수니까, 이 분자가 상수니까 이걸 나눠줘도 됩니다. 뭐 열에서도 되죠. 1로 써주고요. 1 over a의 1 빼기 엡실론 제곱 더하기 뭡니까? 여기 이제 코사인 세타를 써주고요. 엡실론 over a의 1 빼기 엡실론 제곱 써주면은 요 부분이 대충 b처럼 보이고 요 부분이 대충 a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요 보면은요, 요 항상 양수잖아요. 엡실론이 1보다 작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요 이제 b가 들어갈 자리였죠. 기억납니까? 우리가 찾은 공식은 1 over b 더하기 a 코사인 세타 이런 형식인데, 요거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찾은 타원이 모든 경우를 다 이렇게 충족시키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A하고 엡실론으로 얘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은 B하고 A가 아무거나 돼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신경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 타원 하나만 가지고는 이 풀 커버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타원을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쌍곡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타원의 요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타원의 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쌍곡선, 하이퍼볼라. 자, 쌍곡선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R하고 세타 관계식을 찾느냐 하면 말이죠.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X축을 잡고요. 중심이 Y축에 해당되는 거 하나 이렇게 점선으로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점을 여기도 이제 초점 두 개 등장하죠. F 딱 대칭되는 점에 F 프라임도 주어지고요. 여기 이제 쌍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게 브랜치가 두 개입니다. 이 타원은 딱 하나였는데 이 쌍곡선은 이제 브랜치가 두 개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요걸 F로 잡고 요 거리를 R이라 그러고요. 자, F 프라임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요걸 R 프라임이라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원점에서 요 거리를 A 두 개 똑같죠. 요 거리를 A라고 잡습니다. 요것도 A죠. 거리를 A라고 잡습니다. 요걸 이제 Y축으로 잡고 요걸 X축으로 잡으면은 요 지금 포커스하고 원점 사이에 이제 도선이 올빛이 지나가는 고점 그건 마이너스죠 사실은. 지금 그냥 거리는 A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이 보다시피 원점에서 요 초점까지 그리는 A보다 크죠. 요거를 우리가 A 엡실론이라 그러겠습니다. 요 거리를 A 엡실론. 자, 요 엡실론 요게 이제 20률에 해당되는 건데 쌍곡선이 20률에 해당되는 건데 요 엡실론은 보다시피 1보다 큽니다. 여기. 그래서 원점 중심점이죠. 원점으로 봐도 되고요. 에서 F까지 거리 요거를 갖다가 A 엡실론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엡실론은 1보다 크다는 거예요. 양수입니다. 여기 이제 쌍곡선에 등장하는 엡실론의 성질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때 이제 쌍곡선을 나타내는 거는요, 단순합니다. R 프라임하고 A의 차이가 빼기 A가 R이죠. 빼기 R이 이제 빼기 R 이 두 선의 차이가 항상 일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게 말이죠. 지금 요 쌍곡선 상의 한 점, 요거를 쭉 움직여 가지고 X축 상에 갖다 놨을 때, 그때를 파란 점을 할까요? 요렇게 했을 때, 요 R 프라임은 뭐가 됩니까? R 프라임은 A 더하기 A 엡실론이 되고, R은 A 엡실론 빼기 A가 되죠. 그래서 R 프라임 빼기 R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R 프라임 빼기 R 하면은 바로 2A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림 보면 요서 요까지가 R 프라임이고요. 여기 R 프라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 요 거리에서 요거에 해당되는 요걸 빼면은 요만큼 남죠. 그래서 여기에 항상 이해가 되는 거. 물론 이제 파란 점일 때도 이해이고, 요 이제 쌍곡선상에 이렇게 요 점이 움직일 때, 요 R 프라임이 R보다 항상 이해만큼 더 길도록 요런 식으로 장치한 그 이제 R하고 R 프라임 여기 두 개가 이제 만납니다만은 그 점을 쭉 연결한 게 바로 쌍곡선이 되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 브랜치라 그래요. 마이너스는 이제 R 빼기 R 프라임이 여기 이제 여기에 플러스라 그러고요. R 빼기 R 프라임이 2A다 하는 요게 마이너스 브랜치입니다. 두 가지 이제 있죠. 두 개가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혀 연결 안 돼 있죠. 따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체가 요
오르비탈을 움직인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움직이겠죠. 두 개가 따로 있으니까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이제 플러스 브랜치 위주로 보겠습니다. 플러스 브랜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타라는 각도를 똑같이 정의합니다. 여기 이 각도가 세타예요. 이 각도가 그 x축하고 이건 이제 F라는 점을 중심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F를 마치 원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쌍곡선 상의 한 점까지 거리를 r, 그 다음에 x축하고 이루는 각도를 세타로 잡은 거죠. 자, 그럼 요 이제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삼각형이죠. 이제는 지금 요 삼각형을 보세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 코사인 법칙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요 거리가 r이고요. 여기에 세타고, 요 거리는 r 프라임이고, 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기 a 엡실런이 두 개가 되죠. 그래서 2배 a 엡실런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r 프라임 제곱은 r 제곱 더하기 2a 엡실런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r 곱하기 2a 엡실런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대로입니다. 자, 근데 r 프라임이 뭐냐 하면은 요 플러스 브랜치니까 r 프라임은 2a 더하기 r이죠. 요거는 2a 더하기 r이에요. 그곳의 제곱이죠. 그래서 풀어주면은 r 제곱 더하기 4ar 더하기 4a 제곱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거하고 요게 똑같다는 건데 r 제곱은 상쇄되고 없어지죠. 그래서 쫙 풀어주면은 좌변에다가 r 제곱 없앤 거 4ar 더하기 4배 a 제곱 이꼬르 r 제곱 없앴으니까 4배 a 제곱 엡실런 제곱 빼기 2가 나와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a 엡실런 r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4자 다 없앱시다. 그럼 a도 하나씩 없앱시다. 없어지고 여기 a가 제곱이 없어지죠. 자, 그럼 어떤 식이 나오느냐? 여기 나오는 거는 r 더하기 a입니까? 그렇죠? r 더하기 a가 되죠. 이꼬르 a 엡실런 제곱 빼기 엡실런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r 디펜던스를 왼쪽으로 옮기고 상수를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r 더하기 엡실런 r 코사인 세타는 a 엡실런 제곱 마이너스 a다 이런 식이 나오죠. r로 묶으면은 1 더하기 엡실런 코사인 세타 로 a로 묶어내면 엡실런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따라서 r 이꼬르 a의 엡실런 제곱 마이너스 1 오버 1 더하기 엡실런 코사인 세타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예. 자, 아까 타원의 식하고 비교하면은 요 엡실런의 이제 위치가 바뀌었죠. 조금 변화가 생겼고요. 자, 아까 타원할 때는 엡실런이 1보다도 작다 그랬지 않습니까? 0보다는 같거나 크고요. 지금은 엡실런이 1보다 크기 때문에 패턴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같은 요령으로 이 마이너스 브랜치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브랜치는 여기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브랜치 이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가 여기 r이고 r 프라임이고 세타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식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r 프라임하고 r의 차이에서 이제 r 프라임이 더 작아졌죠. 그래서 r 빼기 r 프라임이 2a가 돼가지고 r 프라임은 뭐가 됩니까? r 빼기 2a가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써줘야 돼요. R 프라임은 R 빼기 A니까 여기 마이너스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써야지.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그럼 왜 됩니까? 요 제곱하면 요 오른쪽은 그대로예요. 그 R 프라임 자리에 R 마이너스 2A를 대입해야죠. 차례가 2A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2A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제곱하면은 요거는 그대로고 R 제곱도 그대로죠.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똑같은데 R 제곱 없어지고 요 마이너스 대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죠. 그리고 오른쪽은 그대로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등장하죠. 마이너스가 다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요 식에서도 보면은 엡실론 R 그대로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요 식에서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마이너스 브랜치로 쭉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변한 거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붙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게 이제 네거티브 브랜치 그래서 따로 적겠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 브랜치고 마이너스 브랜치는 A에 엡실론 제곱 마이너스 1 이건 똑같은데 마이너스 1이 붙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브랜치죠. 그래서 두 브랜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엡실론이 1보다 큽니다. 참고로 합치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A에 엡실론 제곱 마이너스 1 오버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바로 쌍곡선에 해당된다. 보다시피 여기 이 부분에 마이너스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억나지? 우리 이제 B 자리 아닙니까? 이게 B 자리에 참고로 엡실론 1보다 크니까 분자는 이제 양수가 됐죠. 자, 마찬가지로 요걸 이제 XY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표현. 요거는 아까 저 타운할 때 제가 일일이 소개해 줬는데 지금은 그냥 함 했으니까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축을 이렇게 잡고요. X축이고 Y축이죠. 쌍곡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걸 우리가 R이라 그러고 요걸 세타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포커스가 여기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죠. F 프라임 있고 그다음 요 거리가 A고요. 요 거리가 A고 요 거리가 A 엡실론이죠. 요 거리도 A 엡실론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점에 이제 XY 좌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보시면요. 그림으로 보이죠. X는 요 이제 플러스 브랜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하면 결국은 두 식이 다 요 두 개를 다 포함하는 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엡실론에다가 더하기 R 코사인 세타 하면은 여기 X가 되죠. Y는 R 사인 세타가 되죠. 요 식으로부터 R 코사인 세타는 X 더하기 A 엡실론 R 사인 세타는 그냥 Y죠. 따라서 R 이꼬르 루트 X 더하기 A 엡실론에 잠깐만요. X가 마이너스 A 엡실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요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루트분의 요 식으로부터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더하기 A 엡실론인데 요 이제 R 자리에는 루트로 대입해주면 여기 이제 R 세타를 XY로 표현한 거죠. 요거 대입해가지고 요 식을 여기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R하고 코사인 세타를. 그래서 쫙 풀어보면은 어떤 식이 나오느냐. 최종적으로 이 과정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X제곱 오버 A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오버 a 제곱에 엡실론 제곱 마이너스 1 이꼴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a 제곱 엡실론 제곱 마이너스 1을 갖다가 b 제곱으로 놔주는 거죠. 그렇게 놓으면은 결과적으로 x 제곱 오버 a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오버 b 제곱 이꼴 1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점근선이 뭡니까? 저 무한대에서 y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가 되는 거죠. 여기 점근선이 됩니다. 점근선. 그 b는 뭐냐? 바로 요 식이죠. 그래서 b하고 관계식이 a 엡실론이 주어지면 b 제곱은 이렇게 찾고요. a b가 주어지면 엡실론은 어떻게 찾느냐? a 제곱 엡실론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b 제곱이니까 엡실론 제곱은 a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a 제곱분의 b 제곱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요 포물선에 대한 얘기를 추가하고 다시 이제 케플러 문제, 우리 이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